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잘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 조이입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주제가 뭐냐 하면 영어 공부를 잘 하려면 단어를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단어를 하려면 암기를 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하나쯤 더 생각해 보자. 즉,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이외에 변화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단어의 품사의 중요성을 지금 강의에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는 그럼 뭐냐? 이제 단어가 문장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단어가 문장에 들어가면 단어가 문장 속에서 깜짝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 속에서 단어가 깜짝 변신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제 단어, 이해가 되는 단어 두 개는 fuel이라는 단어와 slow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쭤보는 거죠. fuel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네, 압니다. 그렇다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단어를 아십니까? 했을 때 네 라고 답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안다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fuel의 뜻이 뭔가요? 하고 여쭤보면 연료, 때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제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죠. 기름, 이렇게. 그러면 연료, 기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품사를 추론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fuel의 품사는 당연히 명사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은 fuel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고 fuel은 연료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런 뜻을 가졌다면 그 fuel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될 것이고 명사기 때문에 문장에 들어간다면 fuel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에 쓰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단어를 암기할 때는 문장 바깥에 있는 단어를 암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장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 단어의 대표적인 뜻, 그 단어의 대표적인 품사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문장 속에서 이게 이놈의 문장에 들어가면 깜짝 변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살피는 게 오늘 강의 주제거든요. 마찬가지죠. slow라는 단어에 아십니까? 그런데 slow라는 단어를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뜻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느린이라는 형용사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slow라는 단어는 문장으로 들어가면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보호로 쓰이지 않겠느냐 이런 대체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틀린 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당연하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강의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지극히 당연히 알고 있었던 단어들이 문장으로 들어가서 깜짝 변신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살펴봤죠. 뭐냐, 가령 2020년 수능 영어 영역 33번에 나왔던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fuel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fuel이라는 단어를 탁 보는 순간 이제 이런 생각이죠. 여기는 보면 이제 문장 중에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사실 없는 상태잖아요. fuel이라는 단어를 보면
단어에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무슨 생각하느냐? 단어에 s나 es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fewer은 명사의 복수형이다. 복수형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지금 fewer은 s가 붙었으니까 명사의 복수형이고, 그러니까 연료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여러 가지 연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단어에 s나 es가 붙어 있으면 이 단어의 품사는 동사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이런 걸 배우잖아요. 3인칭 단수 현재가 주어라면 동사에는 원형에 s나 es를 붙일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오늘의 상식적인 말, 단어에 s나 es가 붙어 있으면 그 단어의 품사는 명사 아니면 동사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과연 지금 fewer은 이 문장에서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이제 이런 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는 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어떠한 단어가 명사를 동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라는 our는 우리들의라는 뜻을 가진 소유 형용사로서 반드시 명사를 수식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단어는 lives가 아니라 live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our라는 형용사 때문에 이 단어는 lives라는 동사가 아니라 lives라는 life의 복수형이 되는 명사인 상태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떤 단어가 명사를 동반할 때 이 관계는 대체로 어떤 관계냐? 타동사와 그 목적어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제 강의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중에 다 설명이 나올 거예요. 아무튼 다시 our라는 단어는 우리들의 라는 뜻을 가진 소유 형용사로서 오른쪽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따라서 지금 이 단어는 lives라고 읽는 동사가 아니라 lives로 읽는 명사의 복수형이다. 그렇다면 fuel이라는 단어가 그 뒤에 명사를 달고 다닌 겁니다. 그렇다면 fuel이라는 단어가 our lives라는 명사를 동반했다는 것은 지금 이 문장에서의 fuel은 명사의 복수형이라고 보기보다는 동사 중에서도 타동사로 보고 our lives를 목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단어의 품사가 이 문장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에서 변화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 fuel이라는 단어는 연료다. 연료라는 건 명사다. 그런데 지금은 동사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할 때 경험과 언어 감각으로 연료를 주다. 우리의 삶에 연료를 주다. 그러면서 추론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해주나? 우리의 삶을 잘 돌아가게 해주나? 이런 식으로 의미에 대한 감각을 살려서 표현에 적응을 해보는 일,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제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제 사전을 찾아보고 경험을 하나씩 쌓아가고 이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휘의 품사에 대한 판단력과 품사에 대한 적응력을 서서히 키워가는 것이 영어 공부의 한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의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죠. 또 하나의 단어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slow라는 단어였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역시 수능 영어 영역 33번에 나왔던 그러한 문장이라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제 slow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는 slow라는 단어는
느린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라는 건 하는 일이 뭐냐? 명사를 수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점이 이제 하나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to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to라는 단어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어디부터 먼저 배우나요? to는 전치사라고 먼저 배우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to는 전치사고 전치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지요. 따라서 to를 전치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slow를 형용사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형용사가 climate change라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마 중학교 1, 2학년 수준에서는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문제는 to라는 단어가 전치사만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전치사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뭐 다 배운 겁니다. 그럼 to는 뭐도 될까? 그러면 to는 부정사를 위한 to도 된다. 그러면 부정사 to라는 건 to 뒤에 뭐가 나오느냐? 동사가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 slow라는 단어는 형용사 말고 동사도 된다는 거 아니냐? 둘째, 동사라면 우리가 곧 말씀드리겠지만 타동사가 있을 것이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파란색에 따라 slow climate change라는 것은 파란색이라면 느린 기후 변화라는 거고요. 만약에 빨간색에 따라 slow가 타동사라면 도대체 이거 어떡하지? slow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뜻을 가지고 품사의 변화에 걸맞게 한번 표현을 적응해 보라. 그랬을 때 솔직한 얘기로 이제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만약에 저보고 말씀하라고 하시면 기후 변화를 느리게 하다,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다, 이런 정도로 이제 표현에 적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고, 그러면 과연 지금의 to는 무언 to가 되겠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구문상 지금은 to를 부정사 to로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slow를 동사로 봐야 하고 climate change를 slow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구문의 상태입니다. 즉 현재 상태는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앞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라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문장에 들어가서 깜짝 변신을 해서 품사가 바뀐다면 1.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지만 그것은 역시 문장을 다루는 솜씨가 필요한 거죠. 즉 다시 한번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두 번째, 발견을 해서 판단이 되었다면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는데 목표로 삼아야 될 부분이다. 지금 따라서 찐앤짱 영어교실의 그 강의 진행은 여러분들에게 영어 강의 혹은 영어 강의를 듣거나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과정을 밟아가면서 공부를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소위 말해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또 좀 남사스럽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어쨌든 이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저는 무한한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받아서 좀 더 좋은 강의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